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장이 참 오늘 좀 어이가 없네요, 그죠? 예. 우리가 맷돌 갈 때 이 맷돌을 잡는 그거를 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어이가 없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예. 자, 이 어이없는 시장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정의 빌미를 이렇게 좀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중국 증시 급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현대차도 어닝 쇼크 수준에 가까운 실적, 그리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좀 의외입니다. 실적이 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오늘 메릴린치가 약 200만 주 가까운 공매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공매도 결국은 문제입니다. 그죠? 이 파생 상품에 대한 문제점, 저희가 늘 이 제임스 토빈이라는 그 학자의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드렸었는데요. 그 도입의 시기가 계속 늦어졌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외국인들의 짤짤이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오늘도 여실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양시장 모두 흐름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에 전일 대비 21포인트 이상의 급락을 해서 2021.8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20포인트 지지 여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또다시 거대한 물량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외국인들이 2,7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2,698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고, 이 물량들을 기관들도 받쳐내지 못하면서 기관들도 14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2,600억 원에 가까운 2,588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면서 기관들도 한 발 좀 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 자체가 1% 가까운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나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단 한 개 업종입니다. 우리가 누차 좀 말씀을 드려왔던 업종이긴 한데, 보험 업종이 0.7% 정도대의 업종 상승률 1위 정도를 보일 정도로 여타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떨어지는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 여파 때문에 건설 업종이 4.7%대까지 큰 폭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의료 정밀 업종도 3.3%,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정권 업종도 2.6%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통신 업종,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 유통 업종도까지도 2%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많이 밀려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시장 속에서 굳건하게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8% 강보합세 정도를 보여주면서 128만 원대 정도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지수의 하락폭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현대차 13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현재 0.9% 하락한 16만 1,500원으로서 16만 원대는 아직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52,500원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약간 꼬이면서 현재 4.9% 하락한 32,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조정이지만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소폭진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현대모비스가 23만 7,000원, 기아차가 54,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
KBS도 0.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9만 8천 원, 아직 30만 원대까지 안착을 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삼성생명이 1.4%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10만 6,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주 가운데 신한지주도 44,100원 정도의 소폭적인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4.7%대까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55만 원 선이 끼어지면서 54만 8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낙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1.2%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8.83포인트 하락한 677.67포인트 정도 보이니까 680포인트대가 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7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738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전일 매수 규모보다 좀 더 늘어난 803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대다수의 하락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단 2개의 업종인데요. 비공석 업종이 1.08%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상승률 1위를 보이고 있고 출판 매체 복제는 0.38% 정도의 미미한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종들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섬유 의류 업종이 5.5%대까지 큰 폭의 급락을 보이고 있고 운송 업종도 4%대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또한 종이 목재나 음식료, 담배, 인터넷, 유통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들도 2%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셀트리온이 76,200원 1.6% 하락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2.69% 하락한 11만 2,3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수와 CJ ENM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만 메디톡스가 2% 상승을 보이면서 45만 4,3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엔도 1.08% 강보합세 정도 보이면서 7만 4,800원 정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일단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의 굵직한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이 일제 실적 부진과 함께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것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발을 빼겠다는 그런 어떤 루머 아닌 루머 같은 경우도 돌면서 시장을 이제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번 조정 자체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 기조로 떨어지는 기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적절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시장의 어떤 그 모멘텀 자체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 정도로 판단하시고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해 안 되는 장입니다. 사실은, 회사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가는 수도 없이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지금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또 외국인들은 수급으로서 꼬아놓고 있는 장입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장이죠. 그런데 참, 이런 장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대형주의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이 되기는 이제 힘들어져 가고 있는 파생 상품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떨어지고요. 실적이 좋아도 떨어집니다. 참 이거는 정상적인 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더더욱 대처하기 힘드신 장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죠. 그런 기준점은 명확하고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중국이 이 반도체 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반도체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실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발빠르게 침해를 못 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가전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완성품 쪽들은 이미 중국이 많이 침해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실적이 주는 쪽은
지금 반도체 쪽이 아닌 자동차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제 파생 상품의 어떤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웹도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 공포기관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 공포를 느끼시는 것보다는 이 공포기관에 그래 나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확고부당한 신념을 가지시고 기준점 딱 잡아 놓으시고 보신다면 그 공포는 공포가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탐욕스러운 구간이 왔을 때는 그때는 매도를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공포짜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주가만 빠졌다. 그것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더더욱 대형주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초반에 좀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상담 먼저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문자 2770번이 남겨주셨는데요. 넥솔론 996억 원, 6원 20%입니다. 홀딩 또는 매도해야 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넥솔론의 주가 자체가 996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일단 수익 구간을 일단 축하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현재 이 넥솔론의 주가는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그렇다면 4개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니까 실제로 관리 종목에 들어갔던 그런 모습이죠. 자, 올 분기적인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5분기 연속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좀 적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넥솔론의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오늘 급등, 어제 급등 이후에 또다시 오늘 급등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으니까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중에 또 이제 감자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또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결국은 M&A를 통해서 이 탈피를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결국 주가 자체가 M&A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나서 주가가 장중한 때 그죠?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서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가 좀 윗골을 달면서 밀려내는 모습인데요. 결국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1,5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직전 고점대의 매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000원 이하권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가상으로 1,500원의 가격대, 1,500원의 가격대가 지지되지 못한다면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전에 상한가, 전날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시초가부터 높게 떠서 상한가를 갔다가 풀린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 올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1,500원대 정도의 종가상 안착하지 못하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 자체는 전일 종가를 깨지 않거나 또 5일선 매매 정도의 패턴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을지를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종가상으로 1,500원이 안착이 되지 못한다면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5일 이평선의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급적인 측면의 변동성이 컸던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234 하나님, 매수가 8,600원, 비중 40% 레드로버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자, 레드로버가 중국 기업의 피인수가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이유는 계속 또 조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작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너짭2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불명확으로 불확실성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조정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구간입니다. 횡보구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박스권이죠. 자, 긴 박스권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면
8,500원에서 1,1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8,500원선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뭐 공포를 느끼실 자리대가 아니고 매수를 잘 하신 자리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기적으로 봐도 이 회사가 동사가 다시 15,000원 가는 된다는데, 갈 수 있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셔서 10,000원대에서 매도 전략 잡아가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지니까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 유지하시라고 말씀 분명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788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신세계 232,000원 20%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신세계의 주가 자체가 3분기에 매출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내수시장의 어떤 그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실시를 할 정도로 내수의 어떤 그 진작책으로 인해서 조금씩 내수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든 좋지 못했든, 어떻든 뭐 수급에 의해서든, 여타 이유에서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체적인 모든 종목군들이 좀 대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세계 주가 자체가 1분기 대비 2분기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면서 그나마 큰 폭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벗어나는 정도의 실적 자체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집중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매수에 들어왔다가 시장 눈치 보기를 하면서 또 매도를 하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유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23만 원대에 현재 20% 정도의 매수를 가담하셨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주가 자체도 22만 500원대까지 4.5% 정도 시장 조정과 함께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내일 같은 경우도 또다시 추가적인 급락을 한다면 당연히 오늘 종가상으로 팔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그 저점 지지력 정도는 21만 원 정도는 좀 확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가격대를 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정폭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을 주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둔다면 오히려 오늘 종가상 정도에도 미미한 손실이 있을 때 과감하게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 자체가 좋지 않을까. 아직 뭐 동시효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같은 전략을 좀 취해 주시는 건 좋겠고요. 현재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여기 추세가 한번 밀렸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단 오히려 좀 더 저점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미미한 손실이 있을 때 일단 매도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관점에 가담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28만 원 정도 이상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셨다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미미한 가격대, 지금 현재 갭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확인을 하고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에 대해서 7239님이 남겨주셨네요. 45,000원에 20%입니다. 계속 행보하는데 상담 부탁드려요. 자, 안랩, 어떻게 보면,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안철수 의원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정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직 뭐 뚜렷한 그게 나오지 않는 데다가. 그런데, 자, 이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은 지금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쥐고 가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겠지요. 자, 지금의 여론조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자꾸 혁신을 부르짖고 있고, 문재인 의원은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접점이 생겨서, 어떤 분출이 될 거예요. 그 분출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지금 사고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더 들고 가셔야 될 때이고 지금 안랩의 어떤 실적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치 그리고 기대감으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권 테마주로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테마주도 선점을 해갖고 있으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당장 오늘 내일 올라간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맞고요. 횡보를 했는 게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루하다 그러면 주식 접으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횡보하고 지루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식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주식은 장난이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좀 장난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셔야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삼성전기에, 삼성전기. 예, 62,100원에, 예, 10%, 예. 62,100원에 예. 10%를 갖고 계시다. 예. 지금 이제 매도 실점을 알고 싶었어요, 예.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그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아마 10월 1일 날, 예. 휴대폰 부품주 가운데 대장주격으로 삼성전기하고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삼성 수혜주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예. 그때 슈피켄 코리아나 어제 좀 급등을 했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관련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삼성전기 주가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 자체는 그동안 휴대폰 부품 업종과 관련해서만 놓고 본다면 업종 지수가 상당히 하락을 했다가 하반기 전반적으로 3분기부터 4분기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삼성전기 주가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계속적인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기관들도 동조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이 주가가 3분기 실적,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그죠? 올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영업이익은 좋았고요. 1,000억 원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에서 했던 예상치는 분명히 네 자릿수 정도의 영업이익은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삼성전기가 어제도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68,200원, 물론 지수의 어떤 하락폭과 비한다면 그나마 견조하게 전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정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 삼성전기 주가가 75,000원까지 갈 것이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상승 시점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삼성전기 주가 자체가 75,000원까지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 7만 원 선의 안착 여부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시겠죠, 예친자님? 그러면 7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이 되면 저는 7만 한 2천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좀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가담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서 삼성전기를 관망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예.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7만 원. 오만 딴 거로 할까, 예. 네, 그때는 한번 좀 매도했다가 예. 왜냐 이대로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예. 여지는 없어요. 예. 그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네네. 매수가는요? 122만 5천 원에 15%요. 122만 5천 원에 15%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하신 이유는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 2달 됐나, 3달 됐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래, 좀 내리길래 조금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어찌됐든 130만 원대는 저항대예요, 또. 네.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저항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네. 중국의 지금 샤오미 쪽에서 네네. 100세 가전 있잖아요. UHD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60인치 UHD TV가 네. 88만 원에 선보인답니다. 네. 그죠? 그런 네네.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는 반도체 실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으로부터 계속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지금 삼성전자는 또 괜찮은데 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중국이 반도체 지금 진출한다고 확 떨어졌어요. 그죠? 아유, 하이닉스도 한 3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네. 똑같이 반도체 매출이 커요. 근데 삼성전자는 견조하거든요. 네.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이게 결국은 파생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130만 원대 위로 가면 파생 상품 위쪽에서 누르는 애들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파생 상품 탓이에요, 결국은. 아, 그러면 똑같은 어떻게- 반도체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데 네. 하나는 반도체 때문에 떨어지고 네네. 하나는 뭐 종합가전이라고 합니다만 나머지는 이미 침해가 들어왔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UHD TV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부터 침해 현상이 들어오고 있죠. 네. 유일하게 지금 방어한 것이 반도체인데 네. 그것조차도 저런 우려를 보이면서 이건 내버려 둔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결국 밑에서 위로 올리고자 하는 파생의 힘이 더 강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네네. 떨어뜨리고자 하는 파생의 힘이 더 강했던 SK하이닉스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는 위로 올리겠다는 파생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30만 원대 위로는 얘들도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도 관점을 잡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을까요? 130만 원 선에서 잡으시면 돼요. 130만 예, 원이요? 예. 네. 그 위에서는 매도 전략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요게 뭐, 바로 그게 130만 원까지 바로 올 수 있을까요? 바로 올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 네. 130만 원 부근을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30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냥 네. 들고 가셔서 130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 한번 관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예, 하이닉스 4만 원대에 30%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거 뭐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요. 네네.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죠. 근데 지금 가능해요? 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일단은 비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공매도를 저렇게 치고 있어요. 오늘도 공매도를 한 200만 주 이상 치고 있는데 네네. 외국인들 탓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서 한 이제 20 눈치를 네. 보고 기관들이 던지고 있는 거고. 네네. 그죠? 예. 그러면은 한 20%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더 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선에서 해야 돼요? 지금 선에서 충분하죠. 지금은 오버슈팅이니까. 언더슈팅이니까요. 그죠? 아,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밤에도예요, 사실은. 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도. 실적이 7분기 연속 1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실적 네네. 그 매출액이 아니고 네네. 영업이익이 1조 이상씩 나왔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이게 7조 가까이 지금 7분기면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네네. 영업이익만 7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네네. 7조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작게 잡아도 7조고 네네. 크게 잡으면 9조까지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8조밖에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맞아요. 저평가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 20% 정도만 더 예, 예. 해도 그래서- 괜찮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종합예상체결 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전일립이 19.43포인트 하락한 2023.58포인트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마 동시효과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조금 더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979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들은 114억 원, 미미하게 거의 짝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600억 원대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나홀로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그룹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94%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28만 2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미미한 조정 정도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16만 2천 원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 플러스권으로 반등이 들어오면서 소폭적인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0.6%, 29만 9,500원, 아직은 30만 원 선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1.3%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 조정과 더불어서 기아차는 반등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0.8% 정도 강보합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조금 낙폭이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전일 대비 10.91포인트 하락한 675.59포인트를 보이면서 670포인트대에서 일단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유일하게 또다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821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전히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는데 기관들은 721억 원 순매도, 외국인들은 103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위권 이내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을 보이는데 셀트리온도 2.8%, 카카오도 2.7%, CJ ENM도 2.9%대까지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0.2% 하락을 보이고 있고 로엔과 코미팜 정도는 아주 미미한 강보합세 정도 수준이고요. 바이로메드와 컴투스도 조정을 보이는데 컴투스의 조정폭은 4.7%대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떤 흐름이 정말 오늘 좀 이상한 흐름을 계속 보이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일까지 또 전일 강하게 올라오다가 전일 좀 조정이 들어왔던 FTN이는 오늘 결국은 이제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잔술신택도 오늘 플러스 마감이 됐네요. 약 3% 가까이 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극히 좋지 못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자, 참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찌되었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장.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대차 보면 오늘 이제, 16만원대를 또 살짝 깼었다가 네. 지금, 일단은 반등은 좋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급락세가 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님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나빠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의 흐름이 더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중요한 시장.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장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장의 어떤 뭐 병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일장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이 오늘 종가 기준을 확인해 보면 전일 대비 19.97포인트가 하락해서 2023.01포인트는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전일 대비 10.18포인트가 하락해서 676.32포인트로 동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실적 어닝 시즌을 맞아서 대형주들이 좀 비참하게 실적의 쇼크에 의해서 좀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도 드러났고요. 또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급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조정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살펴보면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하락 종목 수가 645개, 상승 종목 수가 181개 정도 기록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73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 하락 종목 수가 772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되면서
빠져버렸던 그런 모습이다. 결국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전일 조정폭과 함께 또다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악화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은 좀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쯤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느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기조 자체는 이대로 계속 하락 기조로 꺾어지기보다는 적정폭 정도의 조정을 주고 간다면 오히려 특별한 모멘텀이 드러나는 시장에서 시장이 견조하게 올라간다면 오히려 한 발 더 뺐다가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장은요 언제든 빠르게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차분히 공포를 매수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문자 하나 먼저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5147번님 남겨주셨는데요. KG 이니시스 매수가 18,350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KG 이니시스의 최근 주가 하락폭이 좀 더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핀테크 산업을 놓고 봤을 때 피지 결제 사업자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즉 현재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유통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시장 자체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이를 이견을 달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시장 자체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운송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적자폭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2억 원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반토막 이상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들도 주가 하락의 이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만이 떨어지는 폭에서 저가 매수에 나시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보단 내년 정도가 좀 되어야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6,000원에 오늘 종가가 5.6%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가가 18,350원에 20% 정도의 보유 비중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오늘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하지 못하셨다면 이 종목 자체는 여기서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을 좀 준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자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좀 손절 자체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손절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려서 이 종목에도 물려서, 그죠? 현금을 다른 기회 종목에서 기회 비용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길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약간 올라가는 폭이라도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좀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미한 반등이고 조정권 자체가 조금 더 밀려내린다면 오히려 15,000원 정도 수준 정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이 점 꼭 좀 유념하셔서 반등권에서는 내일 매도했다가 현금화 전략을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네트워크스를 상담 신청해 주셨네요. 9195님, 7,350원에 15%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이제 지금, 오늘 3% 가까이 되는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은 SK 네트워크스는 지금 면세점 사업 쪽, 이 부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제 얘기가 떨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상생 경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가의 상생 경영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 SK 네트워크스가 앞으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먼저 선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거래량도 수반되지 않은 이런 3% 하락을 좀 무의미하다고 받아들이시고요.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저는 일단 면세점에 어떤 입찰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한 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직전 고점이죠. 바로 7,900원. 그러니까 이 8,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중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팜스웰 바이오. 팜스웰 바이오요? 예, 예, 3,430원에. 잠깐만요, 얼마요? 3,430원. 3,430원에 비중이 예. 어떻게 되시죠? 20%예. 팜스웰 바이오를, 예, 한번 보겠습니다. 3,430원. 3,430원. 아직까지는 좀 이익 구간이네요. 예, 제가 요 며칠 전에 샀기 예. 때문에. 네. 이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려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지지가,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4,850원 정도 가격대요. 일단은 이 애청자님께서 요 가격대를 좀 지지하는 거 좀 확인하지 못하고 좀 급락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이 팜스웰 바이오 주가 자체는 뭐 실적적인 측면은 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작년에 거의 4개년 만에 연간 결산 실적 기준은 적자가 났고요. 예. 올 분기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4분기 연속 아직까지는 예.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예. 결과론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반등을 주는 요인들은 일정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정 부분 모멘텀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주는데 최근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00억 원 좀 미치지 못하는 80억 원 정도 규모의 자동차용 경유 공급 계약 체결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예. 한번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익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수급에서 변동성이 크게 올라갔다가 단기적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좀 더 빠질 것 같지만 또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높게 사셨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오히려 애청자님께서는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은 구간에서 수익을 좀 못 내는 것이 더 좀 불안하죠, 그죠? 만약 더 간단한 보장이 있다면 기다려볼 만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의 익절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4,300원 정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4,300원이면 깨어지면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주가가 내일 같은 경우에 의외로 또 급반등이 들어와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4,800원의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4,800원 가격대를 만약에 이제 뚫지 못하고 그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개수적인 변동성이 오고 가면서 출렁거린다면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만약 예. 4,8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뭐 다 팔긴 좀 아까웠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팔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보고자 하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4,800원대는 최소한 뚫지 못한다면 절반은 매도하셔야 되고요. 아직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4,800원의 분기점을 꼭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 임해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하십시오. 예. 선생님, 김태환 멘토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유 사업이라든가 이런 유가 관련 사업은 지금 이제, 접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 접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그 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도 좀 바뀌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유상증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 가능하면, 네. 매도를 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현 K님인데, 예. 제가 조언을 듣고 사실은 이 종목을 3,43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5,000원대 팔려고 하다가 예.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해서 제가 조금 투자 목적에서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왜 전화를 안 주시고 왜 이거를 그냥 쭉 쥐고 가셨어요? 혼자. 제가 며칠 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오르기 전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때 3,000원에서 지금 5,500원까지 올랐으면, 예. 죄송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많이 그러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
예. 지금은 이게 이 회사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사실. 네네. 사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예. 그래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진짜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익 실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케미칼이요. 하나케미칼.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잘못됐는데, 22,800원인데. 아, 지금 그 매수가 근처네요. 그죠? 그러면. 예. 비중은 얼마 되세요? 비중은 30%입니다. 30%? 예. 하나케미칼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 고점에 사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산지가 좀 꽤 오래됐거든요. 2년 거의 다 돼갑니다. 아, 2년 가까이 됐어요? 예. 그럼 최근에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팔질 않으셨네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 제가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예? 최근에 예. 제가 그냥 가만 놔두다가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수익 구간을 파세요, 그냥. 아, 수익 구간에서요? 예, 왜냐하면, 예. 하나케미칼이 이 정도 올라와준 거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봐서 아직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화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상. 예, 그러죠. 예. 그럼 당연히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상승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22,000원 이상은 오버슈팅이에요. 어찌됐든. 아, 예. 그죠? 그럼 이 근처에서 파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 안 보는 차원에서 예. 한 22,000원 이상 오면 예. 그 참 오랜 기간 기다려서 수익 그거밖에 못 본다는 것이 억울하지만 예.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예. 그래라도 팔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노루페인트를 좀 봐주십시오. 노루페인트. 네. 다른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네네. 이걸 많이 샀는데 한 50%를 만들었는데 매수가가 어떻게, 12,500원요? 예예. 비중은요? 한 열흘 전에 텔레비에 뭐 좋다고 이렇게 실적이 50%. 나오고 하길래 네. 그래가 매집을 다른 걸 좀 손해를 보고 매집을 했습니다. 네네네. 일단 노루페인트 이 종목은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애청자님. 왜냐면 6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으로 좀 소개해드려서 이 주가 그때 1,600원대였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때 7월 16일 날 21,5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날은 바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나서 18,500원의 익저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노루페인트 주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자재주들이 정부에서 가계부채 건전성 문제가 얘기가 불쑥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건자재들의 어떤 그 업황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2분기 이익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반기의 어떤 재고 소진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 쪽이나 이런 어떤 시멘트 이런 쪽 건자재 업황 자체는 그만큼 실적 자체가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 수급 자체가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노루페인트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멘트보다는 페인트 같은 경우 전방 산업 자체가 조선이나 그죠? IT, 뭐 자동차 여러 군데 전방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바닥 탈피를 움직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방 산업의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심지어는 서울 근교에 있는 뭐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페인트 샵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즉 기업 대 기업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B2C 쪽으로도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럼 하반기에 실질적인 그 성장성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좋게 보는데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급락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놓고 나온 다음에, 즉, 애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50% 정도의 비중이니까 많이 실으셨는데, 12,5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박스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6.2%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11,200원까지 밀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주가 자체가 뭐 그다지 바닥권을 또다시 이탈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보유 전략을 그대로 좀 세워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것이 애청자님 바람직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빠졌다 하더라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손절가라든지 뭐 목표가라든지 조금 잡아줄 수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잡아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손절가 정도를 좀 잡으신다면 이 종목이 9,5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다지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 저항 구간 자체가 일전에 10월 달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1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반등이 좀 1차적으로는 12,700원 정도 수준이 저항이지만 이 저항을 뚫게 된다면 저는 15,000원, 6,000원 정도까지도 좀 갖고 가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예, 중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야 지켜보십시오. 들고 가야 되는 게. 예, 그게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주말에 김태현 멘토님이 창원하고 부산을 가십니다. 김태현 멘토님, 강연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창원 강연에 갑니다. 창원 마산 진해 오신 분들 많이 오시고요. NH투자증권 쪽에서 하는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서울 아동병원 2층입니다. 시간은 2시고 참가비는 무료고요. 그 다음 날 또 25일 일요일 날 이제 고향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NH투자증권 서면 지점을 오시면 되겠는데요. 서면역 1번, 3번,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반기 꼭 사놓고 가야 될 종목과 하반기 집중해야 될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산 창원 강연의 뜨거운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